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Beatles. 1960년대 비틀스나 엘비스 프레슬리, 루이 암스트롱 같은 최고의 정말 톱스타들만 있었던 쇼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꼭 한 번 서 보고 싶었던 무대인데 바로 에드 설리반 쇼인데요. 어느 날 그 무대에 동양에서 온 3명의 소녀가 올랐습니다. Here are the very delightful Kim sisters of Korea. So let's have a wonderful welcome. 3명이지만 6명처럼 보인다는 찬사와 함께 미국 진출 1년 만에 라스베가스 최고의 무대에 서게 된 3명의 동양 소녀. 그 소녀들의 뒤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이난영이 있었습니다. 목포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시대를 노래하다 난영가. 오늘은 제2부 메이크업 편을 보내드립니다. 목포의 소녀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 시스터즈의 리더 김숙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목포에서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도시지만 이난영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딸 우리 숙자 씨의 토크 콘서트인데요. 우리가 공연할 적에는 언제나 한복을 입고 첫 번에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고 이난영을 살아생전 모습을 추억하며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그녀의 색다른 모습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딱 저기서 숙자야 하고 부르는 그 심정이 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킨 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작자 이난영의 모습이었습니다. 1953년도에 어머니가 숙자 애자 민자 우리가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김 시스터를 만들겠다. 어머니가 코 올릴 적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극장에서 하시는 게 좋아갖고 우리도 언제나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했을 적에 어머니가 김 시스터를 만들으셨어요. 칠남매 중 유난히 음악의 소질을 보였던 자신의 딸 숙자와 애자, 또 오빠 이봉용의 딸 민자까지 3명의 10대 소녀로 김 시스터스를 만든 겁니다. 제대로 된 가사도 악보도 구할 수 없었던 그 시절입니다. 본인이 먼저 팝송을 외운 다음에 아이들에게 따라 부르게 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3명의 아이들에게 화음은 물론이고 악기, 연주와 춤까지 언제든 무대에 올라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준 어머니이자 프로듀서 이난영. 거기엔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장세정 아줌마하고 이분들은 내 이름을 몰라요. 저고리 시스터라 해서 제일 먼저 시스터 그룹을 아버지가 만드셨고 최초의 걸그룹이에요. 이분들이 1940년대에 활동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스의 리더이자 주축 멤버가 바로 이난영이었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김 시스터스의 탄생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름에서도 잘 느껴지시죠? 대중음악사학자 장유정 단국대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오늘날 걸그룹은 거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아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근원을 계속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저고리 시스터즈가 그 시작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저고리 시스터즈를 기반으로 해서 김 시스터즈도 나오고 그 이후에 여성 걸그룹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난영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박향님, 장세정 등과 함께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중창단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본 공연까지 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시스터스 열풍이 불기도 했었답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전쟁이 막 끝나고 당장 눈앞에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1953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시킨 김 시스터스. 미 8군 무대에 오른 김 시스터스는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관객의 취향에 딱 맞춘 선곡과 춤은 물론 다양한 악기로 가득한 화려한 무대까지 이난영의 기획력이 아주 빛을 발한 겁니다. 야, 정말 가수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연예 기획자로서의 능력도 정말 참 뛰어났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무대의 경험을 쌓은 김 시스터스는 1959년엔 한국 걸그룹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역시 이난영의 도전 정신과 배짱이 만들어낸 성과인 것입니다. 쭉 계속적으로 공연을 하다가 너희들은 이번엔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 손님들한테 너희들 재주를 보여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I think this is going to be one of their terrific record hits. The Kim Sisters doing Charlie Brown. 말도 통하지 않고 당신 비행기도 없어서 일본을 거쳐서 가야만 했고 머나먼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김 시스터스. 그렇게 그 라스베가스의 커다란 무대에 던져진 3명의 한국 소녀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스타스터 호텔에서 15년간 공연을 했는데 이 방 룸키가 우리 픽처의 킹, 이게 방키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공을 했구나. 네, 라이프 매거진에 나왔고 뉴스윅에 나왔고 네, 우리가 안 나온 데가 없고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한 미국 무대. 하지만 첫 무대에서부터 미국 관객을 사로잡으며 미국 진출 1년 만인 1960년엔 최고의 쇼라 불리우는 에드 실반 쇼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전생기를 누리던 67년엔 세금으로 낸 돈만 $50만. 라스베가스에서의 고액 세납자 6위에 올랐습니다. 자, 정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인당 $2,000였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동양의 이름 모를 나라에서 온 그 3명의 소녀에게 미국인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 어머님이 미국에 시스터 그룹이 많으니까 노래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뒤떨어지니까 악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악기를 제가 테너 색스 불고 민자가 드럼 치고 애자가 엘터 색스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서 우리가 그 공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양 애들이 티네이저들이 와서 노래하고 악기하는데 너무 신통하고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다 이 발음을 외갖고 하는 게 신통해서 저희들이 첫 번 날에 히트가 됐어요. 아시아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비감도 물론 작용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은 요즘 아이돌 연습생들보다도 더 혹독한 트레이닝이 다져진 그녀들의 실력이었습니다. 대중음악연구가 이준희 성공회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현지화. 그건 이미 8군쇼 무대를 통해서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가장 친숙한 음악을 미국 사람도 아닌 굉장히 이질적인 동양의 어린 소녀들이
미국 사람 그야말로 뺨시게 소화해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이채롭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그 이국적인 잡지 표지 같은 거 보면은 때때적으로 우리가 색동 옷 입고 가야금 뭐 이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동양의 오리엔탈 무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잘 활용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그 뒤엔 어머니가 아닌 프로듀서 이난영의 선견 지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이 딱 맞은 게 너희들이 뭐를 배우려면 어려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춤을 출지 안 출지는 몰라도 배워놓을 건 다 배워놓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발레를 배웠고 춤출 적에 그게 효과를 봤고 또 악기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우리 시작한 게 내가 기타를 먼저 했어요. 아, 기타.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색스폰을 배우라고 그래서 그 테너 색스를 배웠어요. 민자가 민자 아버지가 드럼을 치셨잖아요. 이병용 씨가. 그래서 얘는 내추럴로 소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자가 알토 색스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을 떠났어요. 제가 13가지를 했어요. 애자 민자가 10가지씩.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김혜송과 어머니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모두 물려주고 싶었던 이난영.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다정한 어머니가 아닌 혹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걸 음악과 연관을 시켜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의 음악적 능력을 키워줬습니다. 우리를 가리키는데 우리 노래를 하나 가르치려면 저 방 구석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수건을 덮어놔요. 그럼 우리가 엄마 저건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 이 노래 띄면 저걸 먹을 수가 있다. 엄마가 과일을 거기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우리 셋이서 그거 하나 띄면은 거기 가서 얼마든지 그걸 먹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좀 쓰셨어요. 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무대에 임하는 자세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대에 열이 100도가 넘어도 무대에 나가서 노래하시고 들어와서 쓰러지시더라도 무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 정말 프로셨네요. 그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어려서 어머니 그걸 봤기 때문에 하루에 쇼를 6번씩 해도 발에서 불이 나서 이렇게 칭칭다리를 못 올라갈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벌벌 기어서 올라갈 정도로 해도 무서움을 몰랐어요. 우리가 스테이지에 딱 관중에 나가면 그 관중들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잖아요. 우리가 하게 된다고. 그런 거를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 핏줄기가 있다고. DNA가. 속을 수 없어요. 그 피는 못 쏘게. 네, 피는 못 쏘게. 그건 이제 틀림없어요. 타고난 재능에 타고난 연주 능력, 열정으로 무대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가수로서의 지녀야 할 모든 것을 무대에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김 시스터스가 미국에서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겠죠. 이처럼 시대를 앞서간 제작자 이난영의 능력은 한국을 넘어 미국 무대에서까지 그 진가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요담에는 너희들이 무슨 악기를 가져오겠냐. 악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장난으로 하바팩 파이프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랬더니 이 남자가 2달 만에 배워갖고 오래요. 한 번 부르고는 내가 기절하도록 너무 힘이 들어서 파이프가 이게 3개가 들어가면서 이 채널로 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백에 이 백에 에어리 꽉 차 있어야 돼요. 에어리 조금만 루서면 다 루서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2달 만에 띄어갖고 에살러반 쇼에 했어요. 되게 놀랐겠네요. 놀랬죠. 그래서 우리를 22번 쓰신 거예요. 못다른 악기가 없을 정도로 무대에서 다양한 악기를 다루다 보니 6명처럼 보이는 3명의 소녀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당장 먹을 것 하나 없었던 시기에도 악기를 배우는 데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았던 음악을 향한 이난영의 고집스러운 열정이 빛을 본 겁니다. 돈 1,000원 푼 없이 쌀 한 톨 없이 우리 집에 유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엄마가 노래하시고 이렇게 밥덩어리 몇 개 가져오셔서 우리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 부어서 누워있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에서 또 남편 김혜송까지 실종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7남매를 홀로 키워냈던 이난영. 하지만 자녀들의 음악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없는 살림에도 엄마가 이난영 선생이 가야금 레슨비만큼은 꼭꼭 챙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차비, 버스비하고 레슨비하고 딱 챙겨주면은 다른 용돈을 안 주니까 걸어다닌 차비를 줬음에도 걸어다니면서 이제 그걸로 깎아 사 먹고 뭐 이렇게 하여튼 간에 그런 것만큼은 철저하게 엄마가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시스터즈가 굉장히 준비된 그룹이었고 잘 훈련된 그룹이었던 게 분명한데 그런 준비와 훈련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겠는가? 바로 이제 어머니 이난영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고. 단순히 가창력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걸 남들보다 한 발 먼저 파악했던 것입니다. 가수로서 이난영도 최고였지만 연출가로서의 능력 역시 타고났던 겁니다. 얘가 프로듀서로 이난영이라는 분은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어머니는 프로듀서를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옷감, 네. 이건 너무 빨개, 빼, 드려, 물감, 이 회색 드려, 까만 거 드려, 이거 다 하신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었어요. 김 시스터의 특성에 맞는 음악과 악기는 물론이고 의상과 또 헤어스타일, 무대에 오르는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이난영이 직접 연출했었습니다. 대중음악 연구가 이준희 성공회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남편 김혜성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하면서는 KPK를 이난영 악단으로 개편을 하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김 시스터즈가 바로 그 이난영 악단의 이 마스코트처럼 내세워진 그런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난영이 이제 PD 역할을 했다는 게 그런 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매니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모녀 사이였지만 지금의 아이돌처럼 사생활의 관리는 아주 필수였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절대 남자랑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데이트를 하면 이 그룹이 깨지니까 절대 데이트를 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엄격한 연애 금지 규칙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가 금방 한국서 도착하셔갖고 이 헤어리스 클럽에서 날더러 너 이제 데이트 해도 된다는 거. 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오셔서. 몇 년도예요? 63년도에 데이트를 63년도에 안 네. 된다 하시고 4년 만에 진짜. 4년 만에. 야. 이제는 데이트를 해도 된다고 승낙을 받은 거.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들이 다 밝으시군요. 승낙을 드디어 받아가지고. 탄탄한 음악 기초에 연출가로서의 능력, 철저한 자기 관리까지 어찌 보면 지금의 연예 기획사보다도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난영 손에서 탄생이 됐고 그녀의 기획하에 최정상의 위치에 서게 된 김 시스터스.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이난영은 김 시스터스와 함께 에디슬반 쇼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1963년도에 저희들이 그 에살러반 쇼에 한참 나갔을 적에 그때 비사를,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싶다 그러니까 비사를 저 에살러반이 내줘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살러반이랑 같이 공연을 우리가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그렇죠. 참 네. 멋있으시지. 어머니가 47살 때. Michael rode the boat show, hallelujah. Michael rode the boat show, hallelujah. We would like you all. 여러분에게 한국에서 온 실력 있는 매력적인 우리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한국 무대에서 늘 정상이었답니다. 이렇게 영어 가사를 개사해 미국인들에게 어머니 이난영을 소개하며 함께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How do you
아리랑 아리랑 고개는 할렐루야 우리 님이 넘든 고개요 할렐루야 그 고향 산 미국 무대에 울려 펴지는 낭낭한 이난영의 목소리 정말 아름답죠. 고개요 할렐루야 머나먼 미국 땅에 10년 넘어 살면서 거북이 1960년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김 시스터스의 음악은 21세기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자 씨와 숙자 씨는 한국의 젊은 가수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고 관객들과 호흡하며 건지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녀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던 시스터스의 계보를 잇고 있는 미미 시스터스에게 김 시스터스는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 지금으로부터 거의 5, 60년 전에 음악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화음과 완벽한 퍼포먼스로 음악을 소화하시고 오늘 정말 제 자식들에게도 꼭 자랑하고 싶은 가보로 남기고 싶은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영광이었겠네요. 저도 꼭 한번 같이 무대에 서고 싶은데요. 이난영은 김 시스터스를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닌 악기 연주도 물론 춤도 만능인 뮤지션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미국 내에서 동양계 소녀들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 시스터즈는 굉장히 돌출적인 존재예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한동안 어떻게 보면은 싸이만큼이나 돌출적인 존재거든요. Joined by the Kim brothers. 그 이후 아들들로 구성된 김 보이스까지 미국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며 동양 특히 한국 가수들에 대한 믿음을 아주 높여줬습니다. 이런 이난영의 노력이 있었기에 멀리는 김치캣, 해피돌스로부터 가까이에는 소녀시대, 빅뱅, 투 애니원 등까지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드는 한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 시스터즈는 정말로 이난영이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간 것도 어쩌면은 이난영의 본인의 노력한 결과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김 시스터즈의 어머니라는 약간 한 발 물러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앞장서서 모든 것을 헤쳐나온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 프로듀서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인 뜨거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깊은 밤 조각다 성공하기 전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딸들을 미국으로 떠나보냈던 강한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예정돼 있던 공연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관객들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 역시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라이프 이때까지 살아온 데 대해서 눈 감고 생각하면 어머니의 파워예요. 어머니가 파워를 나한테 연기해 주신 거. 또 어머니가 우리더러 보리가 클수록 수그려야 된다. 너희들이 성공할수록 숙여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인사성 밝아야 된다.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엄마예요. 아리랑 아리랑 고개는 할렐루야 우리 님이 넘든 고개 7남매를 남편의 대를 잇는 음악가로 키우고 싶었던 엄마 이난영과 제작자 이난영으로서의 꿈. 이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고 지금까지도 한류의 시작점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으며 한류의 씨앗을 만들어냈던 이난영과 김 시스터스.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K-팝의 뒤엔 그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목포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시대를 노래하다 난영가 제2부 메이커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이순영, 구성 이선옥, 나레이션 남진, 연출 임사랑이었습니다. 내일은 제3부 시대를 타고 흐르는 눈물이 방송됩니다. 연간 공연을 했는데 이 방룸 키가 우리 픽처의 킹, 이게 방키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공을 했구나. 네, 라이프 매거진에 나왔고 뉴스윅에 나왔고, 네, 우리가 안 나온 데가 없고.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한 미국 무대. 하지만 첫 무대에서부터 미국 관객을 사로잡으며 미국 진출 1년 만인 1960년엔 최고의 쇼라 불리우는 에드 실반 쇼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전생기를 누리던 67년엔 세금으로 낸 돈만 $50만. 라스베가스에서 고액 세납자 6위에 올랐습니다. 자, 정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인당 $2,000였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동양의 이름 모를 나라에서 온 그 3명의 소녀에게 미국인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 어머님이 미국에 시스터 그룹이 많으니까 노래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뒤떨어지니까 악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악기를 제가 테너 색스 불고 민자가 드럼 치고 애자가 엘터 색스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서 우리가 그 공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양 애들이 티네이저들이 와서 노래하고 악기하는데 너무 신통하고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다 이 발음을 외갖고 하는 게 신통해서 저희들이 첫 번 날에 히트가 됐어요. 이난영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딸 우리 숙자 씨의 토크 콘서트인데요. 우리가 공연할 적에는 언제나 한복을 입고 첫 번에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고 이난영을 살아생전 모습을 추억하며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그녀의 색다른 모습과 가족의 얘기를 담담하게 풀어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딱 저기서 숙자야 하고 부르는 그 심정이 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킨 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작자 이난영의 모습이었습니다. 1953년도에 어머니가 내 숙자 애자 민자, 우리가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김 시스터를 만들겠다. 어머니가 코 올릴 적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극장에서 하시는 게 좋아갖고 우리도 언제나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했을 적에 어머니가 김 시스터를 만들으셨어요. 칠남매 중 유난히 음악의 소질을 보였던 자신의 딸 숙자와 애자, 또 오빠 이봉용의 딸 민자까지 3명의 10대 소녀로 김 시스터스를 만든 겁니다. 제대로 된 가사도 악보도 구할 수 없었던 그 시절입니다. 본인이 먼저 팝송을 외운 다음에 아이들에게 따라 부르게 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Beatles. 1960년대
비틀스나 엘비스 프레슬리, 루이 암스트롱 같은 최고의 정말 톱스타들만 있었던 쇼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꼭 한 번 서 보고 싶었던 무대인데 바로 에드 설리반 쇼인데요. 어느 날 그 무대에 동양에서 온 3명의 소녀가 올랐습니다. Here are the very delightful Kim sisters of Korea. So let's have a wonderful welcome. 3명이지만 6명처럼 보인다는 찬사와 함께 미국 진출 1년 만에 라스베가스 최고의 무대에 서게 된 3명의 동양 소녀. 그 소녀들의 뒤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이난영이 있었습니다. 목포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시대를 노래하다 난영가. 오늘은 제2부 메이크업 편을 보내드립니다. 목포의 소녀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 시스터즈의 리더 김숙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목포에서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꽃이지만 명의 아이들에게 화음은 물론이고 악기, 연주와 춤까지 언제든 무대에 올라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준 어머니이자 프로듀서 이난영. 거기엔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장세정 아줌마하고 이분들은 내 이름을 몰라요. 저고리 시스터라 해서 제일 먼저 시스터 그룹을 아버지가 만드셨고 최초의 걸그룹이에요. 이분들이 1940년대에 활동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스의 리더이자 주축 멤버가 바로 이난영이었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김 시스터스의 탄생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름에서도 잘 느껴지시죠? 대중음악사학자 장유정 단국대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오늘날 걸그룹은 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아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근원을 계속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저고리 시스터즈가 그 시작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저고리 시스터즈를 기반으로 해서 김 시스터즈도 나오고 그 이후에 여성 걸그룹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난영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박향님, 장세정 등과 함께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중창단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본 공연까지 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시스터스 열풍이 불기도 했었답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전쟁이 막 끝나고 당장 눈앞에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1953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시킨 김 시스터스. 미 8군 무대에 오른 김 시스터스는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관객의 취향에 딱 맞춘 선곡과 춤은 물론 다양한 악기로 가득한 화려한 무대까지 이난영의 기획력이 아주 빛을 발한 겁니다. 야, 정말 가수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연예 기획자로서의 능력도 정말 참 뛰어났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무대의 경험을 쌓은 김 시스터스는 1959년엔 한국 걸그룹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역시 이난영의 도전 정신과 배짱이 만들어낸 성과인 것입니다. 쭉 계속적으로 공연을 하다가 너희들은 이번엔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 손님들한테 너희들 재주를 보여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I think this is going to be one of their terrific record hits. The Kim sisters doing Charlie Brown. 말도 통하지 않고 당신 비행기도 없어서 일본을 거쳐서 가야만 했고
머나먼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김 시스터스. 그렇게 그 라스베가스의 커다란 무대에 던져진 3명의 한국 소녀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스타스터 호텔에서 15년